뇌동맥류라는 건 왜 생기는 겁니까? 가장 어려운 질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 뇌동맥류가 발생하는 원인은 아직 100% 정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다만 구불구불하기 때문에 뇌혈관이 네. 혈관이 이렇게 구불구불 지나가는데 혈액이 흐름을 받게 되고 네. 그럼 압력을 많이 받게 되는 혈관이 약해져서 또 국소적인 염증 반응이 생기면서 그 부위에서 뇌동맥류가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뇌 속에 근데 꽈리가 있다면 굉장히 무서울 것 같아요. 생각만 해도. 이게 약물 치료로는 어떻게 안 됩니까? 안타깝지만 아직까지 뇌동맥류를 약물로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재까지는 없고요. 네. 필요한 경우는 두 가지 방법으로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이거 그래요? 궁금하다, 있어요? 이거. 우리 코일 색전술이라고 하는 방법인데 네. 저기 볼록해 보이는 동맥류가 보이시죠? 예. 저 안으로 우리 미세 도관이라고 하는 볼펜심 두께 정도 되는 얇은 관을 진입을 시키고 저기 코일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주로 백금으로 만들어진 건데요. 예. 머리카락처럼 얇고 이제 부드럽고 낭창낭창한 코일을 저 동맥류 안으로 넣어서 저 안으로 피가 못 들어가게 하는 거죠. 저걸 그냥 메꿔버리는 거네, 막아버리는 거. 맞습니다. 피가 못 들어가게 막는 방법입니다. 김남일 씨 코일 색전술 사진인데 네. 좌측에 저 빨간 동그라미 안에 보면 이렇게 울퉁불퉁하게 생긴 거 보이시죠? 네네네. 그렇죠. 혹이 저게 보이네요. 이제, 그렇죠. 저게 뇌동맥류이고 오른쪽 사진은 보면 아까 제가 그림으로 보여드렸던 것처럼 안에다가 도관을 넣고 저기 까맣게 보이는 게 백금으로 된 코일이거든요. 코일을 채워 넣은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쪽으로 피가 못 흘러 들어가게. 맞습니다. 아예 막아버렸네요. 또 다른 환자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제가 가져온 사진인데 저 화살표한 부분이 동그랗게 꽈리처럼 또 동그랗게 부풀어 오른 부분이 있죠. 네. 예. 저 부분 안에다가 코일을 채워 넣으면 오른쪽 사진처럼 까맣게 보이는 게 혈관 안에 조영제가 차는 건데 코일이 들어가고 나서는 까맣게 더 이상 차는 부분이 안 보이죠. 네네, 꽉 차서. 너무 잘 됐다. 그래서 저 안으로 피가 흘러 들어가지 않으면 당연히 터질 일도 없겠죠. 두 번째는 클립 결찰술이라고 하는 방법인데 네. 개두술, 두개골을 열고 뇌 안을 직접 수술하는 방법인데 뇌동맥류의 그 입구 부분을 우리 클립이라고 하는 이제 조그마한 집게로 이렇게 찝어서 피가 못 들어가게 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동맥류 안으로의 혈류를 클립을 이용해서 차단함으로써 터지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 클립은 뇌 속에 있는 건가요? 네, 영구적으로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쪽으로 피가 안 들어가고 자칫 잘못하면 터지면 큰일 나니까요. 맞습니다. 아예 막아버리는. 예방적으로 치료하는 거죠. 그렇군요. 예. 아니 그러면은 뇌동맥류가 이렇게 발견되면은 바로 수술을 하면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근데 뇌동맥류는 있다고 해서 다 수술을 하지는 않습니다. 사실 수술이나 시술에 따르는 위험성도 있기 때문에 크기는 작더라도 잘 터지는 위치에 있거나 불규칙하게 생겼다거나 기다랗게 자란다거나 이런 경우는 잘 터지기 때문에 잘 터질 거라고 판단이 되면 반드시 수술적 치료를 해서 뇌출혈을 예방을 해야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보통 한 1, 2년 단위로 주기적으로 검사를 해서 추적 관찰을 하게 됩니다. 선생님, 아버님이 뇌동맥류 터지고 난 뒤에 일주일을 안 깨어나셔가지고 어머님이 진짜 걱정을 많이 하셨다고 하는데 일주일 동안 막 안 깨고 이런 경우들은 원래 좀 흔히 있는 겁니까? 어떠세요? 사실 흔한 건 아니지만 식물인간 상태로 의식이 못 깨고 남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피부에 상처가 나면 피가 바깥으로 흐르겠죠? 예, 그렇죠. 근데 반대로 우리 딱딱한 두개골 안에서 뇌 출혈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생각만 해도 끔찍한데 이게 그럼 피가 갈 데가 없잖아요. 여기 고이겠죠. 고이죠. 맞습니다. 뇌 안에 고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진 한번 보실까요? 가장 바깥에 저기 보면 두개골이라고 쓰여 있는 뼈가 있고요. 네. 그 안에는 우리 실제 뇌를 싸고 있는 여러 가지 막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중간에 우리 지주막, 거미막, 보라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있는데 그 바로 안쪽에 보면 큰 뇌혈관들이 저렇게 지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네요. 그래서 저기 볼록해 보이는 동맥류가 터지면 바로 저 공간 안에 피가 꽉 들어차는 겁니다. 그래서 지주막하 출혈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지주막하 출혈. 맞습니다. 실제 지주막하 출혈이 생기게 되면 어머. 이렇게 보여요. 어머나. 좌측 뇌는 저렇게 누리끼리하게 보이는 저게 정상적인 뇌 표면의 색깔이거든요. 우측은 보시면 지주막하 출혈이 일어난 뇌 표면입니다. 온통 피가 묻어 있네요. 맞습니다. 거기서 터졌기 그 때문에. 지주막 아래 공간으로 피가 쫙 퍼지게 되면 뇌 주름 사이사이로 저렇게 피가 들어차서 일단 저희가 수술장에서
막을 열고 나면 바로 저렇게 피에 물들어서 시뻘겋게 변해 있고 뇌가 많이 부어 있는 상태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이렇게 피가 들어차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김남일님께서 후유증을 겪어서 잘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다리가 이제 불편하고 저기 찌릿찌릿하고 지금도 찌릿찌릿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직후에는 어떠셨어요? 제일 안 좋았을 때가 말은 없어요. 지금 완전 마비가 됐으니까 이제 입이 돌아가기 때문에 입이 돌아가고 말은요? 말을 오양도 잘 안 되고 아하. 말이 입이 어눌해지고. 이렇게 되니까 이제 오양이 잘 안 언어 장애도 이렇게 오시고. 장애도. 아, 그렇구나. 사실 지주막하 출혈이 생겼을 때 그 출혈 양이나 출혈이 생긴 위치에 따라서 다양한 후유증을 남길 수가 있습니다. 예. 사실 대표적인 게 의식 장애도 있을 수 있고요. 기억 장애, 인지 장애, 그다음에 언어 장애, 반신마비. 반신마비도 실제로 힘이 빠지는 운동마비도 있을 수 있고 예. 찌릿찌릿하셨다고 하는데 그런 것처럼 감각마비도 있을 수 있고 그런 것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모두 다 후유증이 남는 것은 아닙니다. 뇌 동맥류가 머릿속에 있으면 어떤 증상이 생기는지 좀 저희에게 좀 알려주십시오, 선생님. 뇌동맥류가 무서운 이유 중에 하나가 천천히 자라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터지기 때문에 터지기 전까지는 사실 아무런 증상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